나와 우리 가족 모두는 노동자. 우리에게 이런 팟캐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발! 안녕하십니까, 조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주입니다. 이렇게 이름 석자만 짧게 인사드려도 이게 누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네. 아마 분명 모르실 테니 저희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예방하는 네.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네. 과거에 좀 짧게 한 10여 년 정도 아마추어 연극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 가지고 계시는데요, 소장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산업 안전 분야에서 대가다 이런 소문이 있다. 안전대가 조소장 이렇게 외우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좀 쑥스럽습니다. 이거 무슨 군인 개그 같기도 하고 네네. 제가 안전 분야 대가는 아닐지라도 네. 제가 머리는 큽니다. 좀 하지만 대가리는 크다. 네, 대가리가 큰 사람들이 예. 조금 머릿속에 들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첫 시간부터 수위가 상당합니다. 네. 우리 김승주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바깥 사람을 제가 맡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깥 사람이 다양한 시선을 또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 이런 저의 생각들도 전해드릴 텐데 저는 지역에서 이제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도 프리랜서 아나운서 또 시사교양 전문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저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방송 출연자분하고 함께 한다니까 그냥 가슴이 아주 그냥 설레고 아주 아닙니다. 긴장이 됩니다. 아닙니다. 예. 예, 김승주 씨 사실 그 노동자라고 하면 네.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그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거. 네. 우리 김승주 씨도 아나운서도 하고 하시지만 네. 그게 다 노동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 노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교과서건 또 학교 다니건 사회에서 사실 이렇게 배우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례로 파출소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죠, 저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취재차. 예. 네. 저도 예전에 한번 파출소를 간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때 현상 수배범 포스터에 인상착의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 깜짝 놀랐었는데 네. 인상착의, 노동자풍. 그 당시에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마치 노동 얘기를 꺼내면은 사회 불순한 네. 그러한 그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부수자. 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우리가 노동 문화를 이해시키자. 이런 취지로 사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도 풀고 또 정확한 정보도 알고 또 많이 알고 보면은 또 그만큼 저희의 또 지식도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소장님만 믿을 텐데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까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노동을 통해서 겪게 되는 즐거움, 기쁨, 또 억울함 이러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러한 것들을 바꿔내고자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현재 가장 핫한 노동계 이슈들을 키워드로 만나보는 내일 이슈 코너가 있고요. 네. 노동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부당함 함께 고민하고 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결사 가파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화와 관련해서 잡다한 지식 보따리를 풀어보는 코너 노동 잡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코너가 준비하는 분들의 그 지식 소양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조금 들었잖아요. 조금 예. 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한 지식들을 많이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 아마 계속해서 코너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분들만 믿겠습니다. 네, 오늘 김승우 씨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요. 앞으로
우리 노발대발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소장님. 핫한 노동계 뉴스를 들여다본다. 내일 이슈를 채워주기 위해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동 속의 참언론 매일 보는 매일노동뉴스의 연윤정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 와,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기자님. 예, 청와대분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청와대 출입한다는 걸 어떻게 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 제작진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연윤정 기자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그런 기자님인데요. 목소리 굉장히 새내기 같죠. 그렇지만 현재 한 20년 차 아주 베테랑 기자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러게요. 세월 참 빠르죠? 마음은 새내기인 만큼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꼼꼼하고 날카롭게 이슈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친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친하신 걸로 정리하고. 자, 그럼 연윤정 기자님이 준비한 내일 이슈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올해 우리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노동 이슈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연 기자님. 2018년 올해 다양한 우리 사회 노동 이슈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최저임금 관련 뉴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입니다. JTBC 2018년 1월 10일 뉴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 네. 시행되고 있는데요. 7,530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10,0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3년 뒤에. 3년 뒤에. 네. 7,530원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수치예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되자마자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대량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네. 최저임금 때리게 나섰습니다. 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도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내걸기도 했었던 그런 공약이잖아요. 근데 모두의 의견 일치가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막 싸우는 걸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 까지 약속을 했죠. 네, 그래서 네. 예, 5분 모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는데 네. 예, 지금 입장이 서로 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같이 공약은 했었는데 돌아서서 지금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이게 또 노동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최저임금 때리기의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네.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안 주려는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꼼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꼼수 기업을 그 지도 감독할 정부조차 지금 가만히 있어서 한국노총에서도 지금 수차례 집회도 열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을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재계에다가도 꼼수를 중단하라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강력히 단속을 하고 저지하라 네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연 기자님이 이제 청와대 출입하시니까 정부의 반응은 또 어떨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법팀목이다 라면서 강력한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12.3%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정착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다면서 네.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뉴스 많이 보셨죠? 그렇죠. 많이 봤죠. 많이 접했었고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올랐다. 식당들도 부득이하게 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죠. 그죠? 이거 보수 언론들이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이게 금방 망할 것 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너무 과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과하게 들고 있고요. 보수 언론 뉴스 자료 그러나 채널A 2018년 2월 28일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오늘로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A씨보다 적게 일하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더해 사장인 A씨보다 오히려 수입이 많았습니다. 저희 알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11시간 근무하고요. 그 친구가 220만 원 받아요. 제가 근무를 더 많이 하는데도. 생활고가 심해진 A씨는 곧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 그리고 재계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잘못됐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확대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고요. 네. 통계청은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물가 상승률이 17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죠. 그리고 서울시 조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수가 1.26% 줄어들고 임금은 8.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대량 해고 주장이 과장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장 자체가 과장됐다, 잘못됐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분석 결과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요즘 그 국민들이 답답할 때 혹은 좀 내가 해결할 곳이 필요할 때 어디 찾는지 혹시 아세요, 연 기자님? 이거 제가 평소에 그 출입하고 있는 네네네. 데와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흔들기가 많다. 그에 대한 뭐 분노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줘야 된다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공식 답변이 있었습니까? 네, 20만 명 넘어서면 네.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 8일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떤 뭐라고 답일까요? 내놨나요? 네, 국회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다. 하지만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국회가 그만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비겁한 답변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을 최저임금을 해서 네.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주면은 본인들이 안 올리겠어요? 그런 꼼수 부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너무합니다, 진짜. 11시 50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의 목소리 이번에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네.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 이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내 가족이다, 나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과 또 관련해서 남아있는 쟁점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핵폭탄입니다.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5월, 6월경에 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 여부가 이루어질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전개될지는 내일 이슈에서 그때그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이었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기자님? 두 번째 키워드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핫한 이슈죠. 국회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그 내용은 일주일을 7일로 법에 명시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네, 올해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짚고 가면 좋겠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주 5일 해석 또 주 7일 해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 노동부는 일주를 평일 5일로 보고 남은 주말을 법정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주를 7일로 보는 것은 모두 법정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좀 헷갈리시죠? 네. 아니 김승주 씨. 네네.
일주일이 며칠이죠? 일주일 7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그동안 노동부가 네. 일주일을 평일이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법정 근로시간에서 제어시켜서 주 68시간을 인정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즉 정부가 네. 이 무식한 짓을 해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네. 주장해 왔다. 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다. 네. 이미 2004년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왔잖아요. 근데 실제 노동의 시간 단축 효과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걸 텐데 예. 왜 명확하게 또 표현을 못하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애매하게 모호하게 정해 놓는 건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예. 그랬을까? 예. 왜 그럴까요, 윤정 기자님? 이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노동부는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2004년 7월에 주 5일제, 그러니까 주 40시간제가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OECD 2017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305시간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길었고요. 평균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로 치면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38.1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한 달이 더 있는 거네요. 한 그렇죠. 달하고도 며칠이 더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나마 또 이렇게 뒤늦게라도 바로 잡은 것 같아서 그냥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도 하네요. 물론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노동시간 단축된 부분은 다행인데 그래도 사실 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 연장 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였었죠.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그 장시간 노동이 큰 사회 이슈로 떠올랐었고 살인적인 노동시간 때문에 당연히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그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노선버스 운송업은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특례 업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 조 소장님 그리고 연 기자님 또 제 생명 또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특례 업종이라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 이 말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예.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 특례업종이 이제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요. 네.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그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 453만 명 중 무려 341만 명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5개 업종으로 이제 줄어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들이 해당이 될까요? 남아있는 업종들? 예, 남아있는 5개 업종은 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인데 여기에서 노선버스가 이번에 제외가 된 거고 네. 그다음 수상 운송업, 항공 운수업, 그리고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이렇게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5개 업종은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죠. 네. 하지만 아니 근데 왜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렇죠. 건지.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말 이거는 국회가 반성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5개 업종도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죠.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연 기자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이 금융노조의 주 4일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정 기자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맞는 지적입니다. 과거 주 5일제 도입 시에도 금융노조가 선도한 바 있죠. 주 4일제도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노동시간 단축이 꼭 일자리 창출로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올 한 해 노동시간 단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 효과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 기자님과 함께 저희가 2018 올 한 해 노동계를 달굴 이슈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3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3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대화를 꼽아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9.15 노사정 합의를 뒤집으면서 완전히 단절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 대화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네. 취임 뒤 꾸준히 사회적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노총 김정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사전 회의체로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 회의를 제안하면서 물꼬가 트였고요. 네. 결국 올해 1월 12일에 양대노총 위원장이 만나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대화를 하기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1월 31일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2009년 11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모여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지 8년 2개월 만이고 특히 민주노총은 19년 만에 네.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9년 만에 복귀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의지를 또 밝히고 노동계에서도 큰 결심을 보여주면서 대화 복원이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좀 분위기가 핑크빛인가요?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열린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하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네. 우선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유력하고요. 의결권을 갖는 본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계층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참여시켜서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 중심성에 기반을 둔다고 했는데요. 네. 이처럼 기구 명칭과 참여 주체 확대, 사회적 대화기구 성격 같은 이른바 3대 지뢰가 제거되면서 개편안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한국노총에서는 제대로 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과거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노사정이 만나서 대화한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2018년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로 우리 연윤정 기자님이 꼽아주셨는데 추가로 만약에 하나를 더 꼽겠다라면 어떤 거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앞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아, 일자리 문제 이거는 꼭 짚고 가야 할 그런 이슈죠. 그렇죠. 일자리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현 정부 취임하고도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 김승주 씨는 이 일자리 문제 뉴스를 많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당시에 문 대통령이 그만큼 강조를 많이 했었고 뭐 그렇죠. 청와대에도 전광판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공약 중 하나였었잖아요. 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런 상황이? 그러게요. 일자리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연 기자님, 청와대에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전광판이 아직 있나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 여전히 일자리 창출은 뉴스 속에서만 지금 공론화되고 맴돌고 있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 또 일자리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연 기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전광판은 아니고요. 네. 현황판인데 현황판. 네. 현황판. 현황판하고 전광판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전광판은 밖에다가 밖에다가. 설치하는 거라면 대통령 집무실과 일자리 수석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 일자리 현황판을 좀 이렇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전광판으로 좀 하면은 좀 더 자극받지 않을까요? 완전히 굿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건의해 볼까요? 꼭 건의해 주십시오. 일자리 현황판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전광판으로 좀 바꿔달라고 꼭 좀 요청을 부탁드려 주십시오. 네, 꼭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짚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위원회는 초기 양대노총도 참여하는 등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지 않은 가운데 일자리를 매개로 사회적 대화 분위기까지 형성하는 등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죠. 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를 책임지던 이용섭 부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정 기자님,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부위원장이 임명됐다고요? 네.
지난 4월 2일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실 비어있던 컨트롤 타워도 채워졌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개선을 기대해봐도 될까 이런 생각과 동시에 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할 정도로 일자리 만들기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10만 명대로 폭삭 주저앉았는데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청년 실업률은 9.8%, 거의 10%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요.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 아일랜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하네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일자리 성적이 생각만큼 좋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뜻이 맞습니다. 네. 그 새로 임명된 이목희 부위원장이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킬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정말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악재가 이제 겹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해고가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올해는 그 제조업발 일자리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요. 한국 GM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현재 2,5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청자 중에서 2분이 벌써 사망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연합뉴스TV 3월 25일 뉴스.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국GM 군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왔다는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호 타이어의 경우는 조합원 60.5%가 해외 자본 유치를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에 동의함에 따라서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 상태인데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쌍용 자동차 같은 그 먹튀 등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걸로 결정된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4가지 키워드로 내일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흐림인 이 저희 키워드들의 기상도가 다음 주에는 좀 밝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맑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기자님, 꼭 그랬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저희 시원하게 또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네요. 조 소장님. 예, 우리 낭낭한 목소리의 연희정 기자님. 이제 방송 마치고 어디로 가시나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뉴스가 부쩍 늘어났다는 게 바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인데요. 네. 저도 기사 쓰러 청와대로 바로 가봐야 됩니다. 네, 연 기자님. 아까 우리 저 부탁드렸던 거 저기 현황판 말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모든 국민이 일자리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꼭 청와대에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연윤정 기자님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면서 네.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